김대중 오부치 파트너십 공동선언,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발표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최근 강제징용 판결에서 비롯된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와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가운데 새삼 이 두 정상의 선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 교류사의 기념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추도식에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급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채택되기 직전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할 당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한 이후 독도, 위안부, 어업협정 문제 등으로 양국 간의 마찰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말기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통고하면서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민족적 자존심이 중요하더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한국은 일본과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식에 방한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에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본의 선도적인 기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한일관계 회복은 김대중 대통령의 수건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구상과 검토가 시작되어 약 8개월에 걸친 준비 작업을 걸쳤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끊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일 양국이 파탄난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선언 자체도 일본 측이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발표하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과거사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일본이 정말로 과거를 잘 알고 반성한다면 한국인들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과거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데 일본의 힘은 더욱 강해지니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동선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비 작업이 한창이던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습니다. 외국의 미사일이 일본의 영공을 통과한 것은 전례가 없던 사건이었기에 일본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동선언 내용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한국이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금후 일본이 그와 같은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는 데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데 그쳤습니다. 즉 일본 측은 한일 안보협력 강화와 대북정책에 한국 측은 과거사 반성, 경제협력 강화 등이 중점사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사 부분에 있어서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무당국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과거사 문안이 완성되었는데 일본 측은 항상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표명할 때 오와비라는 일본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이를 사과 또는 사죄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교통상부 실무진은 이란 사전에서 일본어 오와비는 한국어로 사죄라는 뜻만 있거나 사죄 또는 사과로 병용돼 있음을 착안하여 이를 근거로 한국어 문안에는 사죄로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일본어 본에는 오와비로 한국어 본에는 사죄로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둘러싼 줄다리기 덕분에 공동선언의 최종본은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는 1998년 10월 7일 당일이 되어서야 겨우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내용이 구상되고 두 정상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정치, 안보, 경제, 인적 문화교류, 글로벌 이슈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을 포함한 11개 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딸려 나온 행동계획에는 43개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역시 전후 일본이 비핵 3원칙 등을 발표하고 실천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양국이 1945년 이후
이룩한 발전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내 반발을 완화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널리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모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 위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조금 더 성의를 보였으면 하고 일본 정부 또한 오부치 총리의 반성과 사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일 두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서로 새로운 동북아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공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